2026학년도 대학 입시.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으시죠? 역대급 불수능에다 새로운 변수까지. 대체 어떻게 합격의 길을 찾아야 할지 지금부터 제가 아주 명쾌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올해 입시 진짜 그야말로 안개 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험생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거리, 바로 이 두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명쾌한 해법을 찾아볼 거예요. 불안감은 싹 털어드리고 확신을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의 입시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두 가지 핵심 변수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첫 번째 변수는 뭐니 해도 바로 이 불수능입니다. 특히 국어랑 영어가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잖아요. 이 불수능 때문에 이제는 단 1점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어요. 정말 피말리는 싸움이 된 거죠. 특히 영어를 한번 보세요. 1등급 비율이 작년에 딱 절반, 3.1%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절대평가라고 믿었던 영어에서 뒤통수를 맞으면서 수시 최저 등급 맞추는 것부터 정시 전략 짜는 것까지 모든 계획이 그냥 다 엉망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험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어떻게든 활로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거대한 변수, 사탐론 현상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사탐론이 뭐고 왜 이렇게까지 올해 입시에 큰 변수가 됐는지 그 규모랑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탐론, 이 말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예요. 자연계열 학생들이 과학탐구, 즉 과탐을 버리고 사회탐구, 사탐으로 달려간다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쉽게 말해 이과생이 문과 과목으로 시험을 보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학들이 우리 거 오려면 무조건 과탐 봐야 해 하던 지정 과목을 많이 없앴어요. 문을 열어준 거죠. 둘째, 솔직히 사탐이 과탐보다 공부하기 좀 수월하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국영수를 더 하자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응시자 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상위 등급 받기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과탐만 선택했던 순수 이과생 비율이 48.5%였는데 지금은 24.6%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학생들이 과탐을 떠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은 바로 이 점을 경고합니다. 과탐 응시자가 줄어들면 남아있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상위 등급을 받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탐론이 그냥 단순히 쉬운 길 찾기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과생이라면 무조건 사탐으로 갈아타는 게 정답일까요? 과연 이 전략에 아무런 함정이 없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대학별로 주는 가산점입니다. 대학들이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여전히 보너스 점수를 주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이번 입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거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요 대학 22곳 중에 무려 19곳이 이공계열 학과에 지원하는 과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줍니다. 이건 뭐 예외가 아니라 거의 룰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 가산점이 그냥 찔끔 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위력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이화여대는 과목당 6%, 중앙대는 5%, 고려대랑 연세대도 3%나 줘요. 이 점수가 어느 정도냐면 수능에서 진짜 어려운 킬러 문제 한두 개를 더 맞히는 것과 똑같은 가치예요. 이걸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학생 유형별로 유불리를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사탐론은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탐구 등급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 넘는 학생들이 성적 올렸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과탐 성적이 이미 잘 나오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괜히 바꿨다가 등급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가산점 1, 2점이 당락을 가르는 상위권 대학 지원자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탐런은 절대 지름길이 아닙니다. 사탐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등급 상승이라는 이점과 과탐을 포기해서 잃게 되는 가산점이라는 손해,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말 아슬아슬한 고위험 줄타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는 여러분 각자를 위한 아주 실질적인 최종 전략을 세워볼 시간입니다. 원서 접수 바로 직전까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내 위치를 객관적으로 보세요. 나는 가산점을 포기하면 안 되는 최상위권인가? 아니면 등급 상승이 더 절실한 중위권인가? 둘째,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가산점이 정확히 몇 %인지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꼭 계산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수능 끝나고 발표되는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 있죠? 탐구 과목 유불리를 보정해주는 이 최종 점수를 끝까지 주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당락을 결정하는 마지막 열쇠거든요. 결국 여러분의 성공은 딱 이 한 가지의 계산에 달려 있습니다. 사탐로 갈아탔을 때 얻는 이익이 과탐 가산점을 포기하는 손해보다 과연 더 클 것인가? 이 계산을 가장 정확하게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2026학년도 입시의 최종 승자가 될 겁니다.